오늘은 상하이 대중교통 요금 또사오첸 얼마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물가가 어떤지 또 궁금하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제 가장 많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버스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버스 요금이 어느 정도가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싸면 살수록 좋죠. 아, 네, 맞습니다. 싸면 살수록 좋죠. 상하이에서 이제 버스 요금은 2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90원 정도 됩니다. 되게 저렴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몇 년도 가격입니까? 우리 입장에선. 제가 중국에 온 게 2009년도인데 네. 지금까지 버스 요금은 오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 요금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냉방 차량은 2원, 지금하고 동일했고 냉방이 안 되는 차량은 1원인데 1원짜리 차량은 이제 냉방 한다는 건 너무 더워서 이제 탈 수가 없으니까 냉방이 안 되는 차량은 없어졌고 지금은 일반적인 버스는 다 2원이고요. 마을 버스 개념이죠. 일부 구간만 운행하는 거는 아직도 1원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버스 요금은 상해가 서울의 10배 넘잖아요. 그냥 2원이면 다 갈 수 있어요. 버스 내부를 한번 좀 들여다볼 건데요. 지금 이제 보이는 버스는 71번 버스예요. 연안고가라는 고가가 있어요. 시내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인데 그 밑을 지나갑니다. 71번 전용 버스이다 보니까 뭐 신호라든지 길이 막히지 않고 지하철처럼 아주 시중심으로 Y탄까지 쭉 갈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제가 탈 기회가 있어서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Y탄 종점에서 지금 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하철 플랫폼처럼 생겨져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떤 버스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시면서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셨나요? 아줌마. 안내하는 네, 아줌마. 네. 안내 양도 아니고 안내 아줌마.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버스 안내하시는 분이 있죠. 네. 도우미 분이 있으신데, 모든 버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71번 버스에는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저희 이제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띡 하고 해서 결제하고 들어가고 아까 분들은 그냥 막 들어가라고 해서 앉도록 했는데 버스 요금 안 내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정말 10,000원 버스인 상태에서도 그 버스 안내하시는 분은 안 낸 사람들을 귀신같이 잡아서 딱딱딱 납부하게 내게도 하고요. 네. 방금처럼 이제 어디에 앉아라 뭐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는 정도인데 글쎄요 버스에 왜 안내양이 필요한지 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실업 대책이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처음에 왔을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것 중 하나,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 왜 우산 비닐을 이렇게 끼우잖아요. 네. 그거를 사람을 배치해서 한 장 한 장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일을, 아니 저거 그냥 세워두면 사람들이 우산 이렇게 딱 뽑고 비닐을 이렇게 빼가면 될 텐데 왜 저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이걸 한 장 한 장 떼어주면서 줄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버스에 저렇게 안내양이 있는 버스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도 계속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죠. 보통 안내 방송 할 때 중국어 보통화로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화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은 이제 상해 말 합니다.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동이 지역이다 그럼 광동화로다가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통화 그 지역 말 영어로 간단히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영어로 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길게 얘기는 하진 않고 그냥 다음 역이 어디다 정도를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왜냐면 상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도시라서 외국 분들이 많이 실제로 거주도 하고 많이 관광으로도 오기 때문에 그 정도 안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얘기를 할 건데요. 상해가 전 세계에서 지하철 길이가 1위입니다. 831km
거로 최근에 제가 조사한 게 그런데 지하철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현재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고요. 이렇게 번호를 붙이지 않고 지역 이름을 딴 지하철도 있어요. 뭐 부장선이라든지 뭐 진산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하기도 하고, 상해 같은 경우는 시중심, 아까 내환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걸어서 800m의 지하철을 갈 수 있는 데가 92%가 넘는다고 합니다. 6분, 7분 걸리나요? 네. 그 정도 걸려 한 5, 6분 걸어가면 시내에서는 지하철 역사는 하나는 만난다라고 할 정도로 지하철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지하철을 깐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지하철의 앞으로 보급률도 더 높아질 예정이라서 지하철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길지만 향후에도 이제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하철 요금은 버스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3위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600원이 채 안 되는 기본 요금에 거리가 늘어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데, 제가 여기서 디즈니랜드 있는 쪽까지 갔을 때 많이 내봤자 8원 정도에는 상해에 좀 끝자락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대중 이 요금들은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고요. 네. 이 지하철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일로 따지니까 목요일이었더라고요. 목요일에 5시 40분 정도에 찐 거니까 거의 이제 퇴근 시간 맞물린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난직로에서 찍은 거라서 상해 되게 시내에서 찍은 건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일단 상하이 지하철을 보시면 저는 이제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탈 때 너무 헤매거든요. 아. 그러니까 종점을 모르면 네이버 지도 몇 번을 보고 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는 색깔만 우선 보시고 가면 돼요. 호수별로 이제 색깔이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2호선이라서 이제 초록 색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2호선만 탄다는 것만 생각하고 바닥에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따라서 가면 일단 내려가셔서 플랫폼에서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는 노선을 보시면 돼요. 지나온 거는 이제 색깔이 흐려져 있는 걸로 돼 있고 앞으로 갈 때가 그 색깔로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갈 역만 기억하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니까, 사실 상하이에서 어디 지역을 한자로만 아신다면 한국보다 솔직히 더 헤매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다 된 시간인데도 보면 사람들이 뛰질 않아요. 뛰는 경우 별로 많이 못 봅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때도 한 줄 서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막 뛰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비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냥 양쪽에 서 있거나 주로 오른쪽에 많이 서긴 하는데 왼쪽에 섰다고 해가지고 너 왜 거기 서 있니?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면 무조건 뛰게 되잖아요. 남들이 뛰니까 저도 모르게 뛰게 되고 네.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진 않아서 진짜 지하철 타기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네요. 네. 이게 노선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호선 같은 경우는 송장 신도시라는 신도시부터 이제 시중심으로 들어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호선 같은 경우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지옥철이죠. 그래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튕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있고 좀 한가한 노선이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느긋한 것 같아요. 튀면서 이제 그러진 않고 놓쳤면 이제 그 다음 거 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보다는 좋아 보이고요. 한국보다는 네. 비슷해 보이고 미국보다도 좋아 보입니다. 네. 왜냐면 상해 지하철이 1993년도 생겼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낸 거죠. 네.